안녕하세요. 유나 책방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소설가 자나의 작품 세계와 함께 하려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소설가 자나, 본명은 김용만입니다. 부여 출생으로 현대문학으로 등단하였으며 소설가, 수필가, 시평론가입니다. 현재 자나박물관 관장으로 계십니다. 장편소설, 칼날과 햇살, 능수엄마, 애나, 자나 등 다수가 있으며 소설집, 닌네 각시더, 아내가 칼을 들었다. 그리고 말씀하시길, 시평, 김용만 소설가의 시 읽기, 세계문학관 기행, 산문집, 가와바타의 잠과 내 허튼 소리, 수필의 새로운 질서모색 등이 있습니다. 자나 김용만의 작품 중 스마트 소설로 유령이 되어 찾아온 연인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스마트 소설은 단편 소설보다도 짧은 소설로 보통 200자 원고지 20매 내외 또는 A4 용지 1매에서 3매 정도의 분량을 말하며 그 길이를 나뭇잎에 비유해 역편 소설 또는 미니 픽션, 꽁트로도 불립니다. 유령이 되어 찾아온 연인, 소설가 자나 김용만. 연극에 미친 성현주 교수가 양평 세컨하우스로 찾아와 무려 5시간 동안 떠들어댔다. 첫사랑 이야기나 고향 이야기가 화두에 오르면 누구나 신나게 마련이다. 내 서재에서 단둘이 마신 맥주만 해도 벌써 6병째다. 새뜸부락 명칭을 어떻게 알고 있지? 새뜸뿐 아니에요. 태봉, 수침리, 가와리, 벽오소도 알고 있는걸요? 어이없는 노릇이었다. 서울 출신인데다 미니스커트를 입고 강의하는 내 생녀가 충청도 두매산골에 틀어박힌 내 고향 토속 명칭을 꿰차고 있으니 치부가 들통난 기분이었다. 첫사랑 이야기를 꺼낸 게 후회스러웠다. 제 절친의 고향이 태봉이어서 서너 번 가봤걸랑요. 그때마다 둘이서 송정호수 주변을 휘젓고 다녔죠. 봉선 저수지에서 뱃놀이도 해봤고요. 그래서 호숫가 동네 이름을 꿰차고 있군. 혹시 선생님 작품 중에 혜연 씨를 다룬 게 있으세요? 나는 태연한 기색을 보이려고 일부러 연극 배우가 독백하는 목소리로 이렇게 읊었다. 잊고 말고 젊은 날의 내 영혼을 가차없이 휘어잡은 묘령의 여인. 늙어갈수록 더욱 사무치는 아련한 이름. 혜연의 해자만 봐도 눈물이 솟구치는 간절한 내 사랑. 왜 돌아가신 거죠? 폐렴이었어. 내가 제대할 무렵에 세상을 떠났지. 그 상심은 지금도 가슴에 맺혀 있겠네요. 성 교수의 감성이 기껏 그 정도야? 가슴에 맺혔다는 표현은 너무 저속해. 지금 내 모습은 껍데기에 불과하거든. 알맹이는 그때 채 빠져나갔어. 내 허상 속에는 죽음의식만 가득하지. 그래서 아름다운 꽃을 싫어하는 거고. 성 교수가 다녀가고 반년이 지난 이듬해 봄이었다. 옷에 흙을 뒤바란 채 마당가에 철쭉을 심고 있는데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낯선 두 여인이 찾아왔다.
단아한 외모와 공손한 인사 태도로 보아 아무리 바빠도 건성으로 대할 수가 없었다. 내가 집 주인임을 밝히자 그중 한 여인이 얼굴에 환한 미소를 담았다. 저는 성현주 M입니다. 그제야 두 여인을 서재로 안내한 나는 가사 도우미에게 커피를 끓이게 하고 서둘러 옷을 갈아입었다. 그동안 딸한테서 선생님 말씀을 자주 들었어요. 오늘 일하시는 걸 보니 선생님은 매사에 적극적이시군요. 제 딸은 선생님을 뵐 때마다 신선한 충격을 받는다고 했죠. 저처럼 무딘 사람한테서 충격을 받다뇨. 솔직히 저는 소설 쓰기보다 삽을 들어야 마음이 더 편해요. 저 같은 농투성이를 따르는 성교수가 기특하죠. 그 애도 시골을 좋아하는 체질이에요. 참, 인사소개가 늦었네요. 제 언니예요. 4살 턱이지만 친구처럼 지내고 있어요. 얼굴이 유난히 희고 여린 탓인지 오히려 동생보다 젊어 보였다. 내 인사에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여 답례를 차린 언니는 서가에 꽂힌 책들을 훑어보다가 소파에 앉았다. 그리고 나와 동생과의 이야기에 표정으로만 반응을 보이다가 이따금 미소를 짓곤 했다. 언니가 그처럼 침묵을 지킨 탓인지 동생은 분위기를 살리려고 애를 썼다. 의도적으로 말수를 늘려가더니 급기야는 민망한 말까지 꺼내고 말았다. 선생님의 첫사랑 이야기를 직접 듣고 싶어요. 딸한테서 듣긴 했지만 우리 세대로서는 마지막으로 들을 수 있는 고전이죠. 이제 어디서 그런 감동 어린 체험담을 들을 수 있겠어요. 언니도 그 이야기를 듣고 눈시울을 적셨지요. 사실은 언니가 먼저 선생님을 뵙자고 졸랐거든요. 나는 언니를 바라보았다. 여전히 입가에 잔잔한 미소를 머금을 뿐 입을 열지 않았다. 하지만 내 첫사랑 이야기를 고대하는 표정을 지었다. 제가 대중가요 중에서 가사를 외운 노래는 연상의 여인뿐입니다. 혜연 씨가 저보다 2살 위였거든요. 이웃마을 벽오소에 사는 여대생인데 미인 박명이랄까. 씨는 자신의 창조물에 질투를 느끼나 봐요. 나는 혜연과 만나게 된 경위를 영화의 한 장면처럼 떠올려주고 나서 그녀가 죽을 무렵의 심정을 감동 어린 톤으로 엮어나갔다. 눈 내리는 겨울밤이었어요. 교복 차림인 한 여중생이 종이 쪽지를 들고 찾아왔어요. 언니가 써준 메모였죠. 오늘 밤 늦게 월명산 쌍바위에서 만나자고 씌어있더군요. 그 시절만 해도 마을의 이목이 두려워 함부로 만날 수가 없었지요. 더구나 지방 유지의 딸과 비천한 농투성이의 아들이 어울린다면 얼마나 말이 많겠어요. 저는 쌍바위까지 단숨에 뛰어갔죠. 거기서 한참 동안 기다리고 있는데 능선 반대편 기슭에서 인기척이 들리더군요. 급히 내려가 혜연 씨를 업으려고 했지만 막무가내는 바람에 부축해서 올라왔어요. 혜연 씨는 폐를 앓고 있었죠. 나는 쌍바위 틈에 외투를 벗어 깔고 그 자리에 여자를 앉혔죠. 밤이 깊어지면서 눈보라가 극성을 부렸지만 바위 틈은 잠잠했어요. 우리는 새벽녘까지 이야기를 나누다가 서로 사랑한다는 말을 했고 포옹하려는 순간 혜연 씨가 각혈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각혈이 흥건한 혜연 씨의 입술에 제 입술을 부볐어요. 함께 죽고 싶었던 거죠.
혜연 씨는 그 후 어찌 되었나요? 모처럼 언니가 입을 열었다. 이듬해 봄에 세상을 떠났지요.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지금은 심정이 어떠세요? 그 애절한 고통이 지금도 제가 살아가는 힘이 돼주고 있습니다. 나는 혜연과의 기막힌 사랑을 과시하고 싶었다. 그 스토리로 성 교수를 감동시켰듯 두 여인을 감동시킬 참이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때 동생이 내 얼굴을 응시하다가 갑자기 소리내어 웃었다. 거짓말을 참 잘하시네요. 네? 선생님이 쓰신 소설 내용을 현실로 착각하신 것 아니에요? 네? 이 언니가 바로 혜연 씨예요. 제가 겨울밤에 메모지를 전해드린 여중생이고요. 하지만 메모 내용은 달랐어요. 언니는 동생뻘 되는 고교생이 자꾸 연애 편지를 보내니까 그만 보내라고 글로 나무랐던 거예요. 제가 전해드린 종이 쪽지가 바로 그 글이었죠. 성 교수 어머니는 한바탕 웃고 나서 말을 보탰다. 딸에는 선생님이 꾸며내신 스토리가 너무 감동적이라며 제 이모를 유령이 되어 찾아온 연인이라고 놀려주곤 하죠. 유령이 되어 찾아온 연인. 그렇다. 45년 전에 내가 미치도록 짝사랑한 여자가 마치 유령처럼 지금 눈앞에 앉아있는 것이다.